자,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멤브레인 방수의 정의와 종류 세 가지를 기술하시오. 멤브레인 방수는 기본적으로 뭔가 도막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투수성, 물이 통과할 수 없는 피막을 형성해서 방수를 한다. 대표적으로 라이벌이 시멘트 액체 방수죠. 이 멤브레인과 시멘트 액체 방수는 완전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종류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아스팔트, 시트, 그리고 도막, 개량형 아스팔트 방수. 그러니까 이 4번의 이 아스팔트 개량형하고 1번의 아스팔트 방수하고는 거의 같은데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시트 방수와 도막 방수, 얘네들은 전부 멤브레인 방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피막,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게 결국엔 방수죠. 그래서 그 개념을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2번 문제 갑니다. 품질 관리 등 일반 관리의 제반 요인, 대상이나 수단이 되는 여러 M 중에 4M만을 기술하시오. 뭐 여러 M, 뭐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4M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원, 자금, 그리고 설비, 인력. 이 네 가지가 원래 M으로 시작하는 거죠. M으로 시작하는 네 개의 영어. 근데 영어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자원이나 자금, 설비, 인력.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아닌 그냥 사물. 네, 4번 같은 경우에 사람. 요렇게 네 가지. 4M입니다. 건축기사에서는 거의 요즘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의 1990년대에 나오던 내용인데, 산업기사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3번 갑니다. 철골공사에서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 4가지. 이거는 건축기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방사선 투과, 그리고 초음파 탐상, 자기분말, 그리고 침투 탐상. 4가지. 이거 말고도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4가지. 보통 5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 4번 갑니다. 벽체 전용 시스템 거푸집 4가지를 기술하시오. 이것도 역시 많이 나오는 거죠. 건축기사에서. 벽체 전용. 그래서 여러분 이론서를 보시면 벽체 전용이 있고 바닥 전용이 있고, 또는 벽체와 바닥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게 3가지를 반드시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벽체 전용이 나왔죠. 그래서 벽체 전용이 나왔다고 해서 벽체 전용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 전용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바닥 전용 따로, 벽체 전용 따로, 2개 합해서 벽체와 바닥이 일체되어 있는 거 따로, 이렇게 3가지를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벽체 전용 갑니다. 깽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설공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깽폼이죠. 깽폼이 벽체 전용. 그리고 클라이밍 폼, 클라이밍, 이렇게 뭐 등반하는 거 비슷한 거죠. 대형 패널 폼, 셔터링 폼. 4가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벽체 전용 해서 바닥 전용 따로 있고, 벽체 전용 따로 있고, 2개 일체화된 것도 따로 있고. 5번 갑니다. 공동도급의 정의와 장점 3가지를 기술하시오. 우리 산업기사에서는요, 이 공동도급, 단가도급, 이런 도급 방식이 항상 정의하고 장단점을 물어보니까 꼭 챙기셔야 됩니다. 공동도급. 한마디로 공동으로 하는 거죠. 근데 소규모가 절대 아니죠. 너무 대규모다 보니까 도저히 한 업체한테 한 업체에 맡기는 게 너무 리스크가 커서,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시공자의 기술, 자본, 위험의 부담, 이 위험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인 거죠. 한마디로 분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A업체, B업체가 다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좀 자금난을 겪는다 그러면 B업체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뭐 C업체, 이렇게 2-3개가 한꺼번에 가는 거죠. 건설회사가 공동출자 기업을 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한 회사의 입장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아파트 재건축 현장인데 대규모다 그러면 여기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뭐 현대가 맡고, 삼성이 맡고, GS건설이 맡고, 대우가 맡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전체 한 컨소시엄이라고 합니다. 한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하는 것. 장점은요, 당연히 여기 목적에도 있듯이 바로 위험의 분산이죠. 이게 제일 큰 거고요. 그리고 융자력이 증대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한 업체만 있으면 이 업체가 조금 불안하면 어떡하지? 근데 A, B, C, D가 3-4개가 있으니까 훨씬 더 기본적으로 뭔가 이 보증을 서준다고 그러나, A가 조금 자금난에 시달려도 B, C, D가 같이 우리는 한 몸이야, 서로 도와줄게, 이런 게 작용하기 때문에 융자력, 그 융자할 수 있는 비용도 뭐 처음에는 한 업체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2업체가 같이 온다? 1,500억, 3업체가 합쳐온다? 2,000억까지 해줄게요 라는 소리죠. 융자력이 증가됩니다. 공사 이행의 확실성 보장, 당연하게 신뢰성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공동으로 하니까요. 공사도급의 경쟁의 완화 수단까지
장점 이렇게 네 가지를 최대한 알아두시고 보통 이렇게 네 가지를 써라 이런 경우 없습니다. 세 가지 정도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 세 가지만 쓰면 됩니다. 공동도급이나 단가도급이나 그 정의를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 같이 세트로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6번 갑니다. 철근의 피복 두께의 정의와 유지 목적을 쓰시오. 피복 두께는요 반드시 콘크리트의 외면으로부터 그림이 있었죠. 여기가 주철근이 이렇게 있을 때 띠철근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죠. 띠철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피복 두께는 철근의 가장 표면, 지금 여기서 콘크리트 외면이 바로 여기에요. 빨간색 콘크리트 외면부터 첫 번째 나오는 철근의 표면, 여기죠. 녹색의 표면, 여기까지. 요게 피복 두께. 또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피복 두께. 요게 피복 두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외면으로부터 첫 번째 나오는 철근의 표면. 이게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으로 했다가는 틀리죠. 이게 우리 필기할 때는 객관식으로 나와서 중심까지의 거리 해서 틀린 보기로 나왔었죠. 표면입니다. 표면. 유지 목적이요. 이렇게 하는 피복 두께를 이 일종의 철근이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이 녹이 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담요로 덮어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내구성 확보. 이 중성화 방지하는 게 있고요. 콘크리트의 중성화 방지가 있고, 내화성. 콘크리트는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내화성이 굉장히 좋은데 금속은 철근은 금속이기 때문에 불에 약하죠. 녹아버리죠. 그래서 내화성을 확보해 주는 거죠. 근데 콘크리트 담요의 두께가 너무 얇으면 내화성이 별로 확보가 안 되니까 충분한 어떤 피복 두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시공성도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 일종의 얘가 콘크리트가 돌덩어리긴 하지만 처음부터 돌덩어리는 아니죠. 완전 물처럼 돼 있는 반죽입니다. 밀가루 반죽처럼 반죽이죠. 반죽인 상태에서 시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복 두께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좋다 이거죠. 이 중간중간에 골재나 이런 것들을 다 충진시키기가 더 쉽다 이거죠.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증대.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그 반죽으로 되어 있는 본드이기 때문에 본드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금속을 꽉 잡아줍니다. 꽉 잡아주는 게 바로 부착력이죠. 부착력이 올라간다. 네 가지 다 중요합니다. 몽땅 다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장점 네 가지, 피복 두께 유지 목적을 기술하시오. 한두 가지만 기술하면 되는데 네 가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7번 갑니다. 강제 접합 방법 중 고장력 볼트 접합의 장점 4가지를 기술하시오. 장점은요, 고장력 볼트, 한마디로 볼트 접합이죠. 고장력 볼트하고 완전 라이벌이 바로 용접입니다. 용접 접합이죠. 용접은 굉장히 강성도 좋고 튼튼하고 다 좋은데 시공이 너무 어렵죠. 시공이 어렵고 재료도 많이, 기본적으로 용접이라는 게 결함도 많고 또 하여튼 용접도 장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근데 고장력 볼트도 있죠. 대신에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접합부에 강성이 증대가 되는 건 기본이죠. 근데 이 강성보다 용접의 강성이 훨씬 더 센 거는 부인할 수 없죠. 불량 부분에 수정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용접은 불량 부분의 수정을 거의 불가능하죠. 그냥 다시 다 버리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고장력 볼트는 다시 풀렀다가 다시 조이면 되니까. 그래서 수정이 용이하고요. 공사기간 단축이죠. 경제적인 시공. 왜냐면 공사기간이 엄청 단축되죠. 용접으로 찍 하는 것보다 그냥 볼트 한번 쫙 조이는 거니까 훨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소음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장 시공 설비가 간편하죠. 이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용접하고 고장력 볼트는 분명히 서로 라이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같이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4가지를 써라 그러면 이 중에서 확실한 거, 자기가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 4가지만 쓰시면 되죠.